여러분, 컴퓨터를 활용할 때 모니터 화면이 작아서 작업하기 힘들잖아요. 이럴 때 키보드의 컨트롤 키와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돌리면 모니터 화면이 확대되고 축소되는 것을 앞 영상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모니터 화면이 작아도 작업하기 편하게 사물의 크기를 설정하여 작업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 관련 영상 시청 전이시면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 클릭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활용하여 작업을 할 때 엑셀, 한글 등 딱 한 가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작업할 수 있는 편집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땐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컴퓨터 활용 능력에 도움을 주는 컴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바로 구글 시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구글 시트는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네트워크, 즉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고 나만의 구글 계정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접속하여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문서 편집 도구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상에서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출시되었고 또 그중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온라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행기간 또는 그와 유사한 일정 중에 급하게 컴퓨터를 사용해야 할 때 굉장히 난처하고 당혹스러운 상황들이 펼쳐지곤 했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렇게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만들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온라인상에서 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면 과거와 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온라인상에서 구글에 접속하여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당장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종이에 메모를 해놨다가 추후 옮겨도 될 것이고 또는 긴박한 상황이라면 직장 동료 또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처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회사의 보안이 걸린 문제라면 동료 또는 지인에게 쉽게 부탁하지 못할 것이며 또 부탁해서도 안 되겠죠. 오직 나만이 해결할 수 있고 또 나만이 비밀리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구글 시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등의 프로그램을 약간의 간략화된 기능으로 온라인상에 구성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상황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빠르게 작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영상에서 구글 시트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다룰 수는 없으므로 구글 접속 방법, 구글 시트 중 스프레드시트 접속 및 활용 등에 대해서만 간략히 알아보겠으며 구글 시트의 종류 확인,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온라인에서 구글 시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글 시트를 이용을 해서 문서 작업을 하려면은 먼저 구글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구글 접속할 때에는요, 구글 창 들어가서 우측 상단에 로그인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 계정으로 로그인 하면 되고요. 로그인이 되었다면 점점점 구글 앱입니다. 구글 앱을 클릭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나옵니다. 뭐 드라이브도 있고요, 캘린더도 있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여기에 시트, 덕스, 그죠? 들어서 내려가면요, 여러 가지들의 아이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콘들은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되고요. 우리가 주로 활용하는 것들은 여기에 있는 폼, 그죠? 다큐멘트라든가 또는 시트, 밑에 쪽에 있는 설문을 위한 구글 폼,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직업적인 부분들, 개인적인 관심 있는 부분들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도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우리는 현재 내 컴퓨터가 없는데 어떤 작업을 해야 할 때, 하지만 다행히도 네트워크, 즉 온라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시트와 도큐멘트 문서입니다. 시트와 도큐멘트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것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시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트는 엑셀의 기능을 그대로 구현해 놓은 건데 엑셀의 기능을 일부 쪼개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엑셀의 기능을 다루어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면 이렇게 계정 로그인해서요, 시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화면이 바뀌었는데 아직 엑셀 창이 보이지는 않지만요, 위에 템플릿으로 있는 것들을 보니까 여기에 엑셀 모양과 비슷한 것들이 하나 있죠. 바로 이것이 우리 엑셀의 기능을 일부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형태인데, 여기에 보면은 스프레드 시트가 있죠. 스프레드 시트는 우리
엑셀에서 활용하는 용어죠. 한 장 한 장을 우리가 스프레드 시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뭐 연간 가계부, 월간 가계부는 일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정에 관련된 표를 내가 만들어야 된다. 급히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하나 지정하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일정에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을 이 템플릿을 클릭하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이 목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엑셀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왼쪽에는 행번호, 위에는 열 번호들이 있죠. 자, 역시 필요한 구간에서요, 열을 삽입할 수가 있고 행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삽입할 곳 G열에서 마우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 그러면 팝업 메뉴가 나오죠. 여기에 보게 되면은 왼쪽에 열 한 개 삽입, 왼쪽이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G열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입니다. 그러면 F 앞쪽이 되는 거겠죠. 한번 클릭을 해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하나가 추가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돌려서 크기를 확대시켜 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열을 삽입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나는 여기 5번 행, 6번 행 사이에 보면은 8시, 8시 30분이 있는데 8시 10분에 또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때 5번 셀에서 마우스 위에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위아래. 자, 위아래 있죠? 자, 아래쪽에 행 클릭, 행 삽입을 클릭해주면요. 5번과 6번, 기존의 5번과 6번 사이에 새로운 행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무엇을 해주면 돼요? 나의 일정이 8시 10분에 하나가 더 있으니까 여기다가 오전 8시 10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기존에 있는 템플릿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맞는 형식으로 하나씩 추가 또는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추가한 8시 10분 6번 행이죠. 이것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삭제하기 위해서는요, 삭제할 6번 행 위에서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고요. 그러면 선택이 쭉 됩니다. 행이. 그리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러면 팝업 메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행 삭제, 가운데 쪽에 행 삭제가 있죠. 행 삭제를 클릭하면은 방금 추가했던 8시 10분이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엑셀에서 활용했던 것들을요, 구글 시트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엑셀을 할 수 있으면 구글 시트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구글 시트를 할 수 있으면 엑셀을 또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크기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나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이 아니라 내가 저렇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요, 파일을 새로 하나 띄우겠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스프레드 시트를 하나 더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와서 새 문서 있죠? 새 문서에 마우스 올려놓으면요, 오른쪽으로 팝업 메뉴가 뜨는데 템플릿 갤러리는요, 이미 어떠한 형식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템플릿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 거예요. 내 기준에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스프레드 시트를 클릭. 그러면은 새로운 장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엑셀에서 알아본 것처럼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엑셀 숫자를 입력해야 된다면은 3, 4, 5, 6 등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데이터를 다 입력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데이터 입력하는 부분은 제 채널에 보면 데이터 입력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의 항목으로만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엑셀이 있고요. 옆에다가는 파워포인트. 데이터는 의미가 없습니다. 한글. 의미 없는 데이터로 세 가지를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차트를 그릴 건데, 차트를 그릴 때에는 차트에 들어가는 데이터, 그것을 우리가 원본 데이터라고 하는데, 원본 데이터가 필요해요. 바로 이 세 항목이 원본 데이터의 의미로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블럭을 쭉 만들어 주고요. 다음에 삽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삽입에 보게 되면요, 아래쪽에 중간 정도 못 가서 차트가 있습니다. 차트를 클릭하게 되면 스프레드시트에서 나오는 기본 차트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어떨 때는 원형이 만들어지고요. 어떨 때는 막대 그래프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본으로 만들어지는 차트를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요. 옆에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차트 유형이 있죠. 오른쪽에 보면은 차트 편집기 해가지고요. 차트를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영역이 그림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림 영역을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한 채로 그대로 옆으로 이동하면요.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원형이 아니라 다른 모양의 차트로 변경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차트 유형에 있죠. 차트 유형에서 리스트 버튼 클릭. 그러면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그냥 우리
막대 그래프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원본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또는 원본 데이터가 거짓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어떤 상품 정보라든가 또 어떤 특정에 대한 데이터일 겁니다. 그 데이터가 있다면요, 그 데이터를 전체를 블록을 씌워서 이렇게 원하는 차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기능들, 이 영상에서 모든 걸 다 풀어낼 수는 없고요. 너무나 길기 때문에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글 시트뿐만이 아니라요,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컴퓨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배우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하나씩 앞으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새로운 것들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채널에서 확인해 주시고, 확인해서 있다면 시청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구글 시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인해보고 그 중에서 엑셀 기능으로 구성된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 컴퓨터가 아니어도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구글 시트에 접속하여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편안한 작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보면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지만 컴퓨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또 컴퓨터를 배워보고 싶으신 50대에서 70대 이상이신 분들, 또 컴맹이신 분들, 또 컴퓨터를 배워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고 기능이 되는 영상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한 번씩 시청해 보시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컴퓨터 활용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러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종종 들어오셔서 새로운 영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있으면 또 시청해 보시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활용 능력을 키워나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40대에서 70대 이상으로 나이가 있어 컴퓨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라도 제가 컴퓨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씩 알려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단연간의 교육 노하우로 여러분들을 컴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배우시려는 초보자분들 또는 만학도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무료 영상을 짧게 몇 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고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요,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무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컴맹이어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컴퓨터가 무서워서, 나는 몸이 살짝 불편해서 등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 대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씩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구독 선택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고요, 또 4남매를 양육하고 있는 제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확인 즉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